자, 이제 첫 번째 기출문제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업종 W, 지금 우리가 변수에서 SAN1이라고 되어 있는 업종 W의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업종 중분류에 따라서 남자 종사자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업종 중분류별 남자 종사자 수에 대한 기술 통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케이스 선택 메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서 케이스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케이스 선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매 및 소매업의 업종 중분류별 중에 업종 대분류별 10인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케이스가 아니라 케이스 선택 메뉴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선택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선택할 텐데 케이스 선택 조건을 이렇게 누르면 업종 대분류가 10과 20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10인 경우만 내가 케이스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필터가 걸리고 데이터 보기에서 이와 같이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업종 대분류별로 도매 및 소매업만 해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선택했으면 업종 중분류별로는 3개의 집단으로 지금 구별이 되죠. 도매 및 소매업은 3개의 집단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집단의 기술 통계와 또 차이 검정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되 평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분석 중에 기술 통계량 중에 이제 평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중에 평균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이네요. 지금은. 그래서 평균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평균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메뉴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기술 통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뭐 집단별 평균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론 배치 분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평균 비교에서 차이 검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메뉴를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순히 집단별 평균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 검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메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는 남자 종사자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인은 집단을 구별하는 우리가 3개로 집단이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업종 중분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업종 중분류가 이제 요인으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업종 중분류가 도매 및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구별됐기 때문에 3개 집단의 평균을 한꺼번에 그렇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 배치 분사 분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집단별로 기술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옵션을 눌러보도록 하죠. 옵션을 누르면 기술 통계를 도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분산의 동질성까지 같이 검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2에서 분산의 동질성을 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보죠. 자, 남자 종사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업종 W 10에 해당하는 도매 및 소매업, 그래서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각의 케이스와 총 합계가 115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기술 통계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케이스 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리고 95% 상한값, 하한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까지 기본적으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서 기술 통계를 누르면 도출되는 메뉴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표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균과 표준 오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값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자료수가 n이죠. 케이스 수.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까지를 입력하면 되고요. 또 전체는 합계란 뜻입니다. 115부터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 4번의 두 번째 문제는 분산 분석에서 분산의 동질성을 유의수준 5%에서 평가하시오 라고 하고 레비네 검정으로 실시하고 동질성 여부를 표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방금 우리 이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표에 분산의 동질성 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 통계량의 값은 레비네 통계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써주면 되고요. df1, df2는 df1은 이제 집단의 수고, df2는 이제 여기서 집단의 수에서 또 일부가 빠지는 그렇게 F 검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의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 유의 확률이 P값 0.000입니다. 사실 규모가설이 기각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에서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할 때 규모가설이 기각되면 좋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그 두 집단을 비교한 T 검정에서도 파악했듯이 분산의 동질성은 사조사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전부 다 규모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을 만들다 보니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규모가설이 기각됐어요. 분산이 동질적이지 못하고 이질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산은 동질성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이제 분산 분석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동질적이다라는 것이 거의 나오게 될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뭐 데이터셋을 가상으로 만들다 보니 이질적이라고 나왔는데 결과 그대로 이제 통계량을 적고 유의 확률을 적어서 이제 이질적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분산의 동질성을 가정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동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문제에서 나왔을 때도 이질적으로 나온다면 사실 그거는 좀 가정에 위배되는 것이긴 해요. 자, 이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의 결과 이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집단 간, 집단 내 변동의 요인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자유도를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유도 지금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성하라고 하는 이 표를 참고해서 자유도 2와 112 그리고 평균 제곱 그 다음에 F 검정 통계량 그다음에 유의 확률은 0.01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분산 분석표를 참고해서 업종 중분류별 평균 남자 종사자 수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규모가설을 보면 유의 확률이 0.017이기 때문에 규모가설이 기각되죠.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즉 업종 중분류별로 평균 남자 종사자 수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종 중분류별로 평균 남자 종사자 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유의 수준이 0.017이니까 규모가설이 기각됐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분산 분석의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꼭 그 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추가로 검정하는 사후 분석을 수행하는 건데요. 방금 우리가 수행했던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 셰페법으로 사후 분석을 수행하고 그리고 남자 종사자 수의 평균 크기 순으로 업종 중분류의 순위를 쓰고 유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룹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 지금 방금 이제 집단 간에 세 개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단 말이냐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후 분석을 누르면 됩니다. 사후 분석을 다시 누르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쉐페 원래는 등분산을 가정이 돼야지만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쉐페법을 체크를 해서
이제 이 쉐페를 가지고 유의 수준은 5%로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에 사후 검정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중 비교해서 서로서로 집단 간을 비교한 것이죠. 쉐페법으로 비교를 했고요. 보통 쉐페나 덩컨이나 터키나 이런 방법을 쓰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결과가 약간씩 다르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주어진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서로 쌍으로 평균 차이와 표준 오차, 유의 확률을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탑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이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도매 및 상품 중개업과 소매업에 스탑 표시가 붙어 있네요. 두 개의 차이가 유의하대요. 소매업 반대로 당연히 소매업과 도매 및 상품 중개업도 순서가 바뀌었지만 스탑 표시가 붙었죠. 다른 것에서는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해석해 보면 소매업과 자동차 부품업은 차이가 1번 집단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업도 각각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과 같이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이가 나는 것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과 소매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후 분석 결과표를 이용해서 답안을 완성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제 남자 종사자 수 평균 순위 제일 높은 것은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나온 그러니까 업종 중분류별로 평균차를 봤을 때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소매업과 자동차 및 부품업보다 마이너스 했을 때 전부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이 가장 작네요. 자동차 및 부품업이 소매업보다 크고 그래서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1등,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2등, 소매업이 3등으로 되어 있고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1번과 3번, 그렇죠? 도매 및 상품 중개업과 소매업 1번과 3번이 그렇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시들을 해주는 것까지, 사후 검정까지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분산 분석의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었던 분산 분석을 결과를 저장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케이스를 원래대로 해놔야 되죠. 데이스타 지금 케이스 선택에서 모든 케이스로 필터를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죠. 5번 문제는 상관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액, 사업체수,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건물 면적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에서 상관 분석에 들어가면 되고요. 서로서로의 상관계수를 구하니까 이별량 상관계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량 상관계수에 대한 것에서 지금 원하는 순서대로 한번 변수를 옮겨보죠. 먼저 매출액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수,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변수를 옮기겠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그리고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관계수는 기본적으로 피어슨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유의한 상관계수 별 표시해달라라는 것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상관계수 표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부터 사업체수, 인건비, 임차료가 각각의 서로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가 2개면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다라는 의미고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리고 별표가 하나 붙어 있으면 5%에서 유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상관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이 표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관계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매출액과 지금 이제 건물 연면적까지 각각의 상관계수가 어쨌든
가운데 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사업체수는 0.830, 그리고 인건비 0.559, 0.814, 수도광열비 0.960, 0.823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관계수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변수의 쌍과 그 값을 쓰시오. 사실 매출액은 사업체수, 인건비, 임차료, 수도관열비, 건물 연면적 전부 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의한 것은 가장 높은 변수는 바로 수도광열비라고 되어 있고요. 수도광열비가 0.960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매출액 변수와 수도광열비 변수가 가장 높다. 물론 다른 것들 사업체 수도 같이 봐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수도광열비가 0.960 다른 거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높은 것은 여기가 높네요. 건물 연면적과 임차료 매우 높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것과 그에 해당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입력해주면 상관계수 문제는 비교적 쉽게 끝납니다. 자, 역시 결과를 저장하지 말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회귀분석입니다. 그래서 회귀분석 문제를 보면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남자 종사자 수와 인건비, 임차료, 건물 연면적을 독립변수로 선정해서 회귀분석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에 회귀분석 들어가면 먼저 종속변수, 물론 당연히 선형회귀 분석을 가야 되고요. 종속변수는 하나죠. 매출액이 종속변수래요. 매출액 종속변수로 가면 되고 독립변수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남자 종사자 수 그리고 인건비, 임차료, 또 건물 연면적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표를 완성하시오가 제일 처음 나오는 1번 문제고요. 별다른 독립변수에 대한 입력 방법에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입력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회귀분석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의 결과표가 도출되고 회귀식의 모형 요약과 분산 분석표 그리고 개수가 회귀개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세 가지의 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분산 분석 결과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답을 쓰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분산 분석 결과표에서 원하는 회귀 모형과 잔차 그리고 합계에 각각 표를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유도를 집어넣고 검정통계량과 유의확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분산분석표가 이렇게 나왔으나 자유도 4와 235를 쓰시면 되고 F 검정통계량 450.879인데 이 값을 쓰면 됩니다. 유의확률은 0.000으로 매우 작게 나와서 규모가설이 기각되죠. 바로 6번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와 수정 결정 개수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의성을 검정을 할 때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이 기각된다. 그 얘기는 회귀식이 적합하다. 회귀식은 유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정 결정 개수는 모형 요약에서 나오죠. 모형 요약에서 수정된 R제곱 0.88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수정 결정 개수는 88.3% 또는 0.883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추정된 회귀 직선의 식을 쓰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써라. 바로 회귀계수의 식을 가지고 비표준화 계수를 읽어주면 됐었죠. 그래서 비표준화 계수에서 B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회귀계수의 식을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상수가 93,257.758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93,257.76 플러스 53.8
8이 남자 종사자 수, V3인가요? 그리고 인건비는 0.13, 수좀 둘째 자리니까 0.13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V5, 마이너스 2.48, 478 다 써놨는데 48, V6, 그 다음에 0.366, 0.37 하면 되겠네요. V9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결과표를 이용해서 회기직선을 추정해라 라고 하면 이 비표준화 계수의 계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번째 문제에서는 이 회기 모형에 대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기계수를 쓰시오. 표준화 회기계수가 여기 나와 있죠? 표준화 회기계수를 쓰고 매출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독립변수를 쓰시오. 표준화 회기계수 0.765, 0.044, 마이너스 0.351, 마이너스 0.532 표준화 계수 옮겨 적으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준화 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표준화 계수는 단위가 서로 다른, 어떤 거는 종사자 수고, 어떤 거는 인건비고 서로 다른 독립변수의 단위를 표준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장 절대값이 큰, 그래서 남자 종사자 수가 지금은 V3가 가장 절대값이 크므로 가장 영향이 큰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기 분석의 다섯 번째 문제는 업종 W에서 20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회기 분석을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고 표준화 회기계수와 매출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독립변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전체에 대한 회기 분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업종 W의 20에 대한 회기 분석만 별도로 하래요. 케이스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케이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케이스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누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조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얘를 바꾸면 되죠. 20으로 바꿔요. 직접 바꿔도 되고 다시 지정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터가 걸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결과는 지우고 필터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데이터를 보죠. 이렇게 막 X가 막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뭔가 얘는 분석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했던 회계 분석을 그대로 다시 해보세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전체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총 120여 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업종 W20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 상관계수, 그 다음에 결정계수, 수정된 결정계수 값과 또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분산분석표, 그리고 회기계수의 표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과표를 이용해서 업종 W20에 대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표준화 회기계수를 구해보면 표준화계수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0.741, 0.01, 마이너스 0.043, 0.572 그리고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절대값이 큰 남자 종사자 수네요. 여기도. 그래서 0.741이 가장 절대값이 크므로 남자 종사자 수가 이제 가장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